평균값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식을 떠올라야 됩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말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극대 극소 다음에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음에 그 개형의 특징까지 알았어요? 우리 정도 이제 1등급 정도 하면 개형을 달달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갖고 노는 문제들이 개형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지금 모의고사 수능 22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2번 계속 등장. 22번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너희들은 15, 22, 30이야. 15, 22, 30 객관식 어려운 문제, 주관식 22번, 선택 30번이고 22번 문제가 계속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노는 문제. 그래서 개형을 그리고 그걸 갖고 놀면서 만족하는 상황을 그래프식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도 많이 외워줘야 되고 그 그래프와 연관된 시길도 많이 알아둬야 된다. 알겠죠? 미분계수 정의 눈으로 박듯이 그래프 모양하고 식을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은 하나씩 문제 풀다가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알았어요? 외우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요. 알겠죠?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뭐야? 미분 가능입니다. 연속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거고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연속은 당연히 단어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말이 다른 것은 여가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이런 문제 나왔어요. 초창기 수능에는 이게 빈칸 넣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게 이론적으로 중요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튼간에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가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고 그래프가 이 점에서 이 점 롤의 정리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어쩐다고요? 위치가 똑같아. FA와 FA에서 FB 똑같은 위치로 온 거야. 이게 첫 번째 출발이야. 미분 가능이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미분 가능스럽게 자연스럽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사실 그런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긴 해야 되니까 부드럽게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부드럽게 넘어갔다 이 말이야. 부드럽게 넘어가다 보면 이런 점을 꼭 지나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부드럽게 넘어가다 보면 이런 점을 지나쳐야 된다. 프라임이 0인 점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낸 겁니다. 얘를 찾아낸 거야. 그래프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어.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위치가 있다 이렇게 떠올리고 새로운 식은 이러한 식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프라임 C가 0인 것이 나온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게 새로운 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식들은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새로운 식이 등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림으로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래프로. 얘는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요. 차이점이 있죠? 얘를 일반화 시킨 겁니다. 일반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요. 어떻게? 부드럽게 갔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얘랑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위치가 발생할 거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 한 단계가 더 가면
얘는 순간 변화율이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 쌤 생각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변화율, 평균 변화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용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홍소야, 평균 변화율. 무슨 뜻일 것 같아? 평균 변화율 뭐지? 잘했어. 그럼 기울기라 해야지 왜 평균 변화를 했어? 생각을 하라고 그래. 평균적으로 오, 변화율의 평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럼 선생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야. 곡선에서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 용어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 먼저 나오고 변화율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개념은 기울기가 먼저 나왔을 거고 기울기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 초창기는 기울기라 썼을 것 같은데 왜 그 단어가 평균 변화를 썼겠냐 생각을 해보면 변화율이란 말이 있어야 평균 변화라는 단어가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변화율에 대한 평균이란 소리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랑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변화율이 있다면 평균 변화율보다 작은 값도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런 거잖아. 평균이라는 말은 얘가 3이라는 수가 있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3이 있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건데 3이라는 자료가 있어. 그럼 문제될 건 없어 아직까지는. 5라는 자료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뭣도 있겠어? 1이라는 자료도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화율이 똑같은 게 존재한다는 안에서 큰 놈이 존재하게 되면 작은 놈도 무조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값, 다시 말해서 평균 변화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래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얘랑 똑같은 위치가 이 직선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있다면 당연히 이쪽이 있지. 이쪽에 대한 변화율은 더 크다고요. 그러면 이쪽의 변화율은 더 작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얘하고 평균 변화율보다 큰 값이 존재하면 작은 값도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존재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존재 안 하는 거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직선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해 달라는 소리고 이쪽에 대한 이점까지 있는데 평균이 얘랑 된다는 것은 이쪽의 간격과 이쪽의 간격이 같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100% 아닙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야. 극한적으로는 같습니다.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됐어요? 대표적인 놈이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이게 명확합니다. 다른 함수는 안 됩니다.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중점이었죠. 이게 연관성이 좀 있어요. 다른 곡선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약간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극한적으로 보면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요 점은 딱 중점이 되게 돼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중점의 개념보다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게 되면 그 외 부분들이 있을 건데 한쪽은 더 작고 한쪽은 더 크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네. F'C랑 A, B, C가 있어요. A-B, B-A 관계는 없겠네. 얘 둘을 비교하는 건 뭘 하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건 뭐라고요? 볼록성이랬어. 볼록성이야. 알겠어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같은데 위로 블록이야. 좀 전에 했잖아. 평균값 정리야.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은 문자는 이제 시겠죠. A, B는 조건이니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모든 C야.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이제. 모든 C, A, B 범위 안에 있는 모든 C가 이게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같다는 여기서 순간 변화하고 직선이란 소리지. 됐습니까? 이 말은 좀 전에 했잖아. 비교하면 뭐라고? 볼록성이라고. 볼록성 맞나요? 볼록성 뭐였습니까? 하나라도 모든 C가 같을 수 있나? 지금 A하고 B라는 점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일단 이어놨고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C가 이것보다 큰가요? 그러지 않잖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같은 값이 있다면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다고요. 그러지? 이게 모든 놈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을 거다 이거야. 이건 명제가 당연히 모순이니까 뭘 붙여주기서? 등호를 붙여줄 거라고. 등호를 붙여줄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클 수는 없어. 그 뭔 말이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식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직선이라고. 이게 중요하겠지. 이거 임의의 C인지 아니면 특정 값 하나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야. 지금 뭔 얘기하는 중이냐면 선생님이 얘랑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요 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볼록성을 갖고 있다면 큰 값도 존재하고 작은 값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은 뭐라고요? 직선이고, 크거나 같은 것은 뭐라고요? 크거나 같은 거 뭐가 같다요? 크거나 같은 건 같다. 뭔 말이냐고. 크거나 같은 것은 큰 거는 없어. 등호밖에 없어. 큰 거에 의미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얘도 뭐야? 직선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뭔 말이야 이 말이야? 이것도 직선이라는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얘보다 약간 더 어렵게 내주려고 지금 얘를 내주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모든 C, 이 범위 안에 모든 C에 대해서 특정 값 하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볼록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감소. 증가감소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증가감소를 너희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뭐야? 선생님 찾고 싶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위에 찾고 싶었는데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이지? 함수는 가장 먼저 뭘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무슨 함수인지 얘기해 줘야 돼. 함수 첫 번째 우리는 함수 좀 미적분 중에서는 첫 번째 찾아야 할 게 이게 무슨 함수인지를 찾아야 돼. 이게 가장 일단 기본 핵심이야.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답이다. 어떤 함수는 다 된다. 뭐 그러지?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조건이 없는 것은 딱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요 말까지는 있어야 돼요. 요 말은 일단 있어야 돼 무조건.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이 아니면 구간을 정해주든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일단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말은 있어야 됩니다. 없다 하더라도 이 말은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열어놔야 된단 말이고 우리는 크게는 요 세 종류가 생각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세 가지 찾아야 돼. 단계별로. 단계별로 찾아야 됩니다. 모든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만 써줄게요. 얘는 그냥 정의만 됐어요. 정의형만 주어진 거야. 얘는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요 말이 있어야 돼. 이 출발점이 어디냐 따라서 증가 감소의 생각이 달라질 건데 일단 첫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은 정의만 돼 있으면 됩니다. 증가 감소의 뜻은 정의만 돼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면 1, 2가 더 크다 하면 fx 뭐 x2가 더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프로는 그리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이건 말이 안 돼. 말돼 안 돼. 이렇게 점 찍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범위 정의됐는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 우리가 1을 찍었어. 1 옆에 찍어야지 바로 옆에. 1 바로 옆은 얼마야? 이런저런 대답하는 게 초딩. 1 바로 옆에는 1 플러스 우리는 배웠으니까 1 플러스야. 1 플러스 도대체 어디다 찍어야 돼? 표현할 수는 없어. 알았어요?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시로 들어줄 거라고.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얘는 더 커졌다면 증가함수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돼요. 한부 그리기니까. 알겠어요? 미분 가능함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겠고. 그래서 연속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모든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그냥 함수에서 얘기할 거냐 연속 함수에서 얘기할 거냐 미분 가능에서 얘기할 거냐가 약간씩 얘기가 달라질 거다. 미분 가능이란 말은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당연히 미분적인 요소를 얘기해 줄 거고 알겠어요? 연속 함수에서는 미분을 쓰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한복 그리기를 하는데 일단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겁니다. 무조건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프는 그리지만 해석은 무조건 왼쪽으로 오른쪽이야. 알겠나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어째?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지? 올라가다가 절벽이 나왔어. 절벽은 아니겠지. 암벽 등반을 하는 거야. 이것도 증가라고. 이거는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적으로 얘기해야지. 이것도 뭐라고 지금? 증가라고요.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미분 가능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되니까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극대극소는 어떤 범위겠어? 극대극소 극대극소도 그냥 함수에서 쓰는 말입니다. 곧 있으면 시험 볼 거야. 15분 뒤에 볼 것 같아. 지금 포착제 레이더에 포착제 왜 그쪽을 봐? 거울을 봐야지. 난가해야지. 뒤로 돌아보고 있어.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 함수의 극대 극소도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에 쓰는 단어입니다. 극대 극소 뭐라고요? 그냥 함수에서만 쓰는 단어야. 그러면 극대 극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와 연속 함수의 극대 극소와 미분 가능 함수의 극대 극소를 구분할 거고, 우리는 주로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많이 논한다 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극대 극소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야.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보죠. A를 포함하고만 있으면 돼. A를 포함하는 짧은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를 포함한 짧은 구간에서 A가 거기에서 A가 대빵이면 거기를 극대라고 말하고, A가 꼴등이면 극소라고 말한다 이거죠. A를 포함한 짧은 구간을 잘랐을 때 A가 가장 높이 보이면 극대고 가장 낮게 보이면 극소가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 극대입니다. 맞나요? 맞아 안 맞아? 맞나요?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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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A를 포함한 짧은 구간에서 얘가 주변보다 더 그냥 크면 극대라고요. 맞아요. 맞나요? 네. 극대만 해야 되니까 극대.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A를 포함한 짧은 구간에서 A가 대빵이면 극대라고. 됐어? 맞나요?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불연속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모든 함수에서 얘기를 할 건데, 모든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증가함수, 극대극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연속에서는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내가 모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이론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원래 단계별로 이론 배우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올라가잖아. 근데 이론이 약한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이지. 내려가려면 힘들어. 너희들이 왜 지금 약해졌냐면 딱 그것 때문에 약한 거야. 내가 그 얘기 있잖아. 불연속 함수냐, 연속 함수냐, 미분 가능 함수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구조는 아마도 미분 가능 함수만 머릿속에 있는 구조라고. 알겠나요? 그럼 생각을 열어야 돼. 연속 함수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불연속 함수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죠? 이 말은 뭐야? 돼 안 돼? 된다고요. 돼 안 돼? 된다고요.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은 극대극소가 다 되는 겁니다. 극대극소가 다 되는 거야. 알았어요?
기출문제 이거 한 번 나왔다가 덴톡 요거도 묻고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어렵게 냈어. 좀 쉽게 내야 되는데. 기출문제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있었어요. 극대가 되는 위치, 극소가 되는 위치. 극대가 되는 위치, 극소가 되는 위치.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극소는 어디입니까? 극소. 봄이나 극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 B. 극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어디? A는 극소 돼야 안 돼? A는 극소 돼야 안 돼? B는 극소 돼야 안 돼? B 옆은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A부터 X가 B는 안 돼까지가 극소야. 요 문제는 있었어요. 기출에. 이 등호 작업 때문에. 됐어요? 극대극소는 얘기됐지? 그러면 이런 것도 극대가 되는 거고,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니, 극대가 되려면 어째야 된다? 프라임이 0이 돼야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맞죠?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명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자, 두 가지만 해볼게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미분 가능만 생각할 겁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서만 생각할 거야. 생각을 좁혀줬어. 하지만 증가 함수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꼭 찾아주라겠어요. 그걸 안 찾고 논하면 완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미분 가능 함수만 얘기를 할 겁니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증가 함수다. 홍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다 맞아, 다 틀려. 내가 너한테 질문했는데 너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다 맞아. 나는 그 생각이 아니다. 보민! 시험 볼 거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은 틀려? 2번이 맞아, 너는? 기대지 말어. 쟤 부실한 애야. 1번만 맞습니다. 2번은 어떨 수 있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쩔 수 있어? 0이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 증가는 구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증가는 구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이야. 큰 값이야. 두 개. 예전에는 증가 상태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점하고 여기 점. 간격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벌어진 게 아니라 약간 커도 상관없습니다. 두 점에서 어째야 돼? 그 함수값이 x1 얘기 나왔잖아 지금. 요 말이야 그냥.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이 더 크면 증가라고 말을 해. 하지만 이럴 때는 증가라고 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 단조 증가 뭐 이런 뭐 강한 단조 증가 이런 용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어지러우니까. 알았어요? 됐어요? 증가의 뜻은 x1보다 x2 두 크면 얘가 좀이라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증가야. 근데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입니다.
얘의 역은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야. 둘 다 참이야. 둘 다 참인가요? 네. 그러면 쌍이 나죠. 그리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봄이나 위에가 참, 아래가 참. 둘 다 참, 둘 다 거짓. 내가 언제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까는 본 명제는 이렇게 가는 게 참이라고, 이렇게 가면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라고. 상훈아, 이것이 참, 이것이 참, 둘 다 참, 둘 다 거짓. 2번. 1번은? 1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5. 5. 감탄사 아니었어? 결론이었어? 이거는 틀리는 거죠. 자, 어떤 상태가 증가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시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의 프라임이 저기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죠? 그 점은 딱 하나야. 얘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면 크게 돼 있어요. 약간 더 작으면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순간 0이 되더라도. 그러면 자, 증가함수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증가함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렇다 말할 수 있어, 없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없어. 이거는 있어. 알겠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말할 수가 있다. 같다 꼭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야. 극대극소도 우리는 뭐에서 미분 가능함수에서 얘기할 거야. f'x가 0이면 얘는 극대 또는 극소이다. 맞습니까? 얘는 틀리죠? 틀리죠? 그러면 그 이 역은 참이다 있죠. 그래서 극대극소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미분 가능함수가 극대극소가 나오면 우리는 프라임 x가 0인 걸 먼저 찾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호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차 함수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네요.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2차는 3차 그래프에 2대1 여가 1대2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죠? 그러지? 자, 여기다가 요거까지 추가를 시켜줄게요. 자, 일반 이론에서는 3차 함수를 변곡점을 잘 안 건듭니다. 하지만 3차 함수는 변곡점 안 건들고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변곡점을 건들고 푸는 게 아주 쉽습니다. 알았어요? 변곡점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용어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얘가 지금 다 등분입니다. 등분. x축과 평행한 선, 만나는 점. 그러지? 우리는 이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까지 봐도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적 특징은 이 점의 관계. 이 점의 관계. 이 점의 관계.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다 나온다고 관계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둬라 이 말이야. 알겠죠? 다 등분입니다. 여기 안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안 보이는데 이게 비율 관계 중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자 3차 함수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요걸 건든 거. 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접선이라고 말할 겁니다. 접선. 3차 함수의 접선식이라고 말할 거야. 에? 알았어요? 식이 이렇게 된 식 하나. 됐습니까? 또 하나의 식은 어디냐면 이 식입니다. 두 가지 그래프야. 3차 함수식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면 돼. 알았어요? 변곡점을 건드는 식입니다. 뭘 건드려? 변곡점을 건드는 식, 접선식 두 가지라고요. 알겠어요? A씨는 보여줄 건데 이것 대 이것이 몇 대 몇?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뭐라고요? 1대 루트 3 알겠습니까? 자, 이게 X축이라고 보면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에 시간이 어중간해버리니까 설명을 좀 하고 올게요. 괜찮아? 누구였어? 백호 너였냐? 집중하고 해. 자, 3차 함수 쌤이 그래프 그릴 때 내가 똑바로 그렸냐 안 그렸냐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요 선 그려봐라겠지? 얘를 그렸을 때 여기 여기가 등분이 되면 내가 좀 잘 그린 거야. 그러면 의식적으로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빨리 올라가다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진다 생각하고 빨리 올리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비율이 좀 더 잘 보이니까 연습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점대칭인 거고요. 현재는 기함수인데 얘를 평행이동 시킬 수는 있겠죠. 어딘지 평행이동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럼 뭐는 똑같아? 비율 관계는 똑같다 이 말이죠.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잘 건드려 안 건드려? 잘 안 건듭니다. 실제 모든 책에서는 잘 안 건드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변곡점은 단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어. 요거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면 출발을 이렇게 출발할 건데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출발할 건데 알겠어요?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쌤은 이 식 말고 여가 1대 루트 3이니 얘를 뭐라 놓고 출발하자? 루트 3으로 놓고 출발하자 이거야. 그리고 얘를 루트 3k라 쓰겠습니다. b니까. 그럼 요점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3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식이? fx는 ax x 플러스 루트 3k x 마이너스 루트 3k는 a x의 x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를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이렇게 놓으면 식이 조금 더 잘 보인다. 이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것이라는 거고 실제로 요거의 근거는 결론적인 근거야.
역으로 온 거야. 사실 얘를 a로 묶어내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놓은 거잖아. 이렇게 놓은 것은 근거가 이놈이잖아. 기함수가 근거고 나는 여기에 루트 3의 1대 루트 3b를 알면 이렇게 식을 적을 거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 값이 k가 1이면 얼마인가요? 3이 되겠고, k가 2이면 얼마가 돼? 12가 되겠죠. 그러겠지. 그런 수가 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야. 왜? 얘를 누구를 좀 쉽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이 점이 루트 3k이면 극점 위치가 뭐가 돼? k가 되는 거죠. 이 식은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 여기에 우선권을 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우선권을 어디다 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식을 쓰다 보면 우선권을 난 여기에다 준 거라고요. 얘를 p라 놓으면 얘가 뭐가 돼? 루트 3분의 p가 되겠지. 그럼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서 요놈을 건들 때는 식이 좀 더 불편해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식을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요 식이 좀 더 편할 것이고,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분하게 되면 요놈이 지금 뭐가 되는 거요? K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K가 되는 상황이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 이거죠. 무조건. 여기에 역으로 왔을 때는 여기에 지워져야 할 선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지워져야 되죠? 뭐가 지워져야 돼? X축이 지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X축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선이 있겠지. 얘를 뭐 P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P 위치에서 1대 루트 3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1대 루트 3. 자, 이 식이 아주 편한 이유는 뭐냐? 이제 시험 보러 가야겠네. 자, 여기다가 FK를 구해볼게요. FK가 구하면 여기다가 K만 넣으면, 여기다 K만 넣으면 되겠네. K만 넣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2AK 세제곱. 다시 말해서 요 놈의 얘가 X축이라고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식이 나온 겁니다. X축. 다시 말해서 요거 좌표가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야. 아주 많이 나온 식이니까 여기서 A는 누구고? 최고차항 계수고, 여기서 K는 누구야? 요것만 인정해도 요거 K가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자, 이 K 값은 보통 건들어 안 건들어? 안 건드려. 그래서 실제 식에서는 이 K값이 잘 안 나타날 거야. 이 K값이 잘 안 나타날 거야. 변곡점을 건드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실제 식에서는 이 값은 건들지 않고 요 위치는 건들 거야. 그럼 얘야 누구랑 건들 거야? 얘하고 얘를 건드는 식이 나와. 얘하고 얘를 건드는 식.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반이 K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말하는 이 K값은 변곡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런 내용이 나오네. 여가 뭐야? 마이너스 2AK 세제곱. 여기는 뭐야? 2AK 세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AK 세제곱.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극대 극소의 차이는 4AK 세제곱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A는 변해 안 변해? 여기서 문제상에 변하겠지. 뭐 변하겠지. 변할 수는 있어. 하지만 정해졌고, K는 문제마다 약간 다르겠지. K값은. 왜? 여기 B에 따라서 K값이 달라지니까.
여기 B에 따라서 K값이 달라지잖아. 그러지? 근데 K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왔냐 그럼 K값을 싹 알아낼 수는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식이 아주 중요한 핵심 식이 되겠죠. 됐어요? 얘가 뭔 식이라고요? 극대 극소의 차이야. 극대 극소의 차이라고. 됐습니까? 얘와 연결을 시키면 어디입니까? 넓이죠. 어디 넓이? 여기에 넓이죠.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얘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량 넓이가. 현재 넓이가 현재 정적분하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니까 내려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양수가 되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그래프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아닌데요. 이 식은 따로 있던데요. 요 식이 뭐였어? 요 식이 뭐였어? 6분의 A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죠. 예? 넓이는 절대값 이제 해야지. 넓이 절대값. 넓이는 절대값 할 거야. 자, 여기 있는 A는 누구야? 어떤 놈?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여기 A는 누구야? 3차항의 계수. 얘는 A가 이 A가 아니잖아. 그러지? 바꿔. A를 A 다시로 바꿀게요. 그러면 A 다시가 얼마야? 3A가 되겠지. 3A 6분의 여기서 베타는 누구고? K고 알파는 누구야? 마이너스 K. 그럼 어떻게 되죠? 2K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얼마가 돼? 4A K 세제곱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역으로 요놈을 이렇게 요놈을 지금 이렇게 바꿨는데 요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K 대신에 뭐가 들어가? K 대신에 뭐가 들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2로 나눈 값으로 들어가겠죠. K가 뭐 대신 들어가? 베타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 들어가지. 세제곱은 8분의 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식은 너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거야. 실제는 변곡점 못 건드니까 이 K값이 안 나타나는 거고 알파 베타는 건드니까 이런 식은 나올 거고 3차 함수는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하면 문제가 많이 쉽게 보일 거야. 아까 비유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보면은 시험 봐도 되지 이제? 안 돼? 또 갈 거잖아. 한숨 자고 갈래. 봄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 지금 요 내용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증명을 다 해야 돼. 어디서 증명하는 거겠냐? 얘네들은 여기서 증명하는 거야. 요 식으로 출발해서 증명하는 거야. 기함수라 놓고 해. 알겠나요? 됐어요? 잠깐 하나만 이것만 더 언급을 하면 자, 접선 그래프는 자, 위의 식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지는 않겠지. 그러지?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하지만 적어도 이 점 있지, 이 점. 이 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그래프하고 똑같이 읽을 수는 알아야 돼. 다른 그래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모든 그래프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적어도 그럼 이 점이 현재 얼마에서 기함수에서 0이었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뀔 수는 있다? 플러스 P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면 식을 봤을 때 어떤 거야? 3차, 1차, 2차 제외 상수항. 이 식은
이 그래프로 가는 게 우선적입니다. 이 그래프로 가는 게 우선적이야. 알겠어요? 자, 얘는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뭐 알파로 놓을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여기가 x축이고요. fx는 x제곱 ax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는 a x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a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럼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놈에다가 p를 더할 수는 있겠네. 더하기 p까지는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뭡니까? 이건 몇 차식이야 지금? 3차, 2차가 있고 1차가 없는 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식을 할 건데 얘는 굳이 그거 볼 수 있으면 봐도 되고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4창 중에 뭐냐면 3차식 중에 3차는 안 죽일 거 아니야. 상수항 죽이고 1차항 죽이고 1차항 죽인 거에 대한 해석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상수항 죽인 것은 0,0을 지난다는 소리야. 그러지? 1차항 죽였고 2차항 죽였을 때는 그래프의 우선권을 여기다 갖다 두라 이런 말이 되겠죠. 얘를 약간 일반화시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이면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것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출발해야 된다. 얘가 뭘로 바뀌었다? P로만 바뀌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식에서 활용식에서 이쪽 말고 활용식에서는 꽤 많이 등장시키는 식이 이 식입니다. 활용식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면 최대 위치가 지금 비율적으로는 다 나왔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놈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범위 내에서 최소값 찾아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거고 3차 함수식은 이렇게 두 개로 보일 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떤 위치라든 똑같은 그래프 위치야. 얘는 어떤 놈이야? 요 놈이 기본적으로 원점일 때가 좀 편한 게죠.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그림이 많이 쓰이는 거고 조금 활용적인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가 많이 쓰여집니다. 알겠나요? 둘 중에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 라는 거 됐습니까? 문제 풀다 보면 얘가 더 많이 쓰이긴 해. 앞쪽에서는 얘가 더 많이 쓸 건데 얘는 좀 개념 위주의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많이 보이는 거고 알았어요? 활용 그래프에는 요놈이 좀 많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